중간고사가 끝나고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정말 정신없어요. 정말 정신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수행평가 시즌이 다가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행평가 문제 나온 학교 많이 있죠. 지금 엊그저께 한 학생들도 좀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나왔더라고요. 특히 좀 과학 중점 학교가 좀 일찍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화생지 투 듣는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도 막 이런 수행평가 나와서 언제까지 줄여야 된다라든지 나온 학교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고3들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학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금 뭘 하는데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주제를 좀 당장 정해야 된다라는 오늘까지 주제를 정해가지고 주세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즌에 다가오게 됐죠. 수행평가 우리 학생들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이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힘들어서 정말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수행평가가 우리 여학생들의 눈물도 흘리게 만든 게 바로 수행평가였어요. 수행평가는 좀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수행평가를 좀 서서히 좀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행평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최소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 있잖아요. 전공 관련된 과목에 있어서 그 과목을 보면서 진로와 관련이 있는 것은 미리 좀 어느 정도 추스려 놓을 것을 저는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끝나고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정말 정신없어요. 정말 정신없습니다. 정말 날밤 새면서 하고, 어떤 학생은 거의 밤 새면서 한두 시간만 자면서 수행평가 하면서 그 다음에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수행평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 가면 공부가 될까요? 공부 전혀 안 됩니다. 학교에서 멍하니 잠만 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기말고사에서 내신 망친 학생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수행평가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수행평가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거라도 미리미리 좀 있는지를 교과서를 미리미리 체크해 놔라 하고 자료라도 수집해 놔라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행평가, 평가를 학습해야 된다. 절대 유발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좀 시간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면 수행평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간고사가 끝나면 또 무엇이냐? 학교마다 또 대회가 있어요. 이런저런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대회도 준비해야 돼.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돼. 그런데, 거의 끝나라고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 2달밖에 안 돼요. 이 사이에 수행평가 다 끝내야 되죠. 또 대회도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또 준비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기말고사 내신에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쭉 항상 보거든요. 이제 저도 고등부 영어 강사도 하면서 이제 수능 영어 강사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 패턴을 봐요. 중간고사까지는 아이들은 나름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게 잘 나오는데,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만큼 유지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왜요? 떨어집니다. 기말고사 때. 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쁘다 보니까 시험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미리 준비하시니까 먼저 자신의 진로 관련이 있는 단원 혹은 주제를 찾아보세요. 보통 이제 그게 있잖아요. 자기 진로 관련 딱 주제를 딱 먼저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주제와 보시는 그 단어를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역량과 좀 밀접한 거다. 그럼 그거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은 심화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에 어떤 법칙이라든지, 어떤 수학적 공식이 있는데, 그 수학적인 공식이 내가 희망하려는 학과 있죠. 그 학과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미리 정리해 놓으시고, 자료라도 미리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떤 학생은 또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아까 말한 과학 중점학교 학생인데, 이제 물리2 생명도 화학2를 지우고 모든 거 다들 이제 과학 중점학교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죠? 진로와 연결시켜야 돼요. 금방 이제 방송 중에도 제가 금방 한 학생이 이제 카톡이 하나 왔는데, 음악이에요, 음악. 음악 수행평가래요. 근데 음악 수행평가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공학을 희망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음악 수행 평가가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켜야 된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연계시켜야 될까? 그런 점, 생명공학과 음악을. 이처럼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과서마다 여러분들의 선택한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마다 미리 여러분의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단원, 그 다음 주제, 그리고 그 역량, 그거라도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행평가 미리 준비하라 그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학생으로 도저히 연계성이 없습니다. 근데 금방 같은 경우는 생명공학과 음악에 도저히 연계성이 없어요. 또 하나, 그 어떤 학생인데 수학과를 희망하거든요. 근데 생명과학계, 그게 생명과학 수행평가가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진로와 연결시켜서 자신의 진로를 연결시켜서 생명과학 어떤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야, 그럼 생명과학과 수학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라고 이제 애매하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야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뭐 수학이나 통계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생명과학은 약간 막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진로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단원 잘 보시면 그 단원들을 다 단원해 보시면 진로와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어도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또 뭐 또 연결시킬 수가 있냐면 법칙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학이라든지 생명과 모든 건 다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과 여러분의 진로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생명과학에서 어떤 공식이 나오거든요. 수학적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 공식을 활용해서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그 공식을 심화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해라 라고 이렇게 그 컨설팅을 어제 했군요. 어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걸 찾았어. 이 과목에서는 이 주제가 나와 진로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찾았으면 이제 뭐 할까? 배경 지식을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자료입니다, 자료. 이제 조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학생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 주제와 관련돼서 그 자료를 어디서 조사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궁금하시고 댓글 달아두신 분들 계시거든요. 에듀맘띵 어플 공지사항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 사이트를 싹 공지해놨습니다. 어떤 논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을 어떤 사이트에서 자료 볼 수 있는지 공지했고요. 그리고 또한 에듀맘띵 어플의 고수들의 교육 정보 보시면 수행평가 자료 출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자료 출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출처를 항상 공지한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아시다시피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수행평을 하시게 되면 또 출처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수행평가 자료 출처가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옛날 게 아니에요. 옛날 게 아니고, 최근에 것을 업로드 하는 거. 왜 최근에 것을 업로드 하냐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주제도 매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점도 같이 그 출처를 업로드하고 좀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에듀맘띵 어플의 수행평가 매뉴얼도 업로드 했습니다. 다운받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역량과 엮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자료하고 수행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매우 큰 도움이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서 선생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수행평가가 없다면 다른 수행평가라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보고서로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보고서라는 것도 자기 진로 관련된 보고서잖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수행평가도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수행평가였어요? 여러분의 진로 관련된 수행평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가 아니래요. 그럼 그러면 이거 보고서 작업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로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역량과 심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미리 준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급하게 작성한 수행평가 있잖아요. 급하게 작성한 수행평가는 주제부터가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미리 준비를 하고 주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급하게 한 수행평가는 소위 말해 이거 인터넷 다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죽했으면 학교 선생님도 이런 말씀 하시죠. 이 수행평가 하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자료 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자료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자료를 그래도 이 자료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심화시켰다라면 그건 괜찮아. 근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온 수행평가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진전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수행평가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생활기록부가 만약 축소가 되었지만 절대 축소가 되지 않은 것은 아시다시피 과세특 기록은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과세특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과세특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수행평가입니다. 또한 수행평가를 통해서 뭘 보일 수가 있죠?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이런 점들 다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